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한 소식을, 정보를 라이브로 배달해드리는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리뷰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테크 리뷰 7 이러면은 좀 약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벌어진 앞으로 미래를 바꿀 일들을 정리를 했어요. 쭉 보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를 바꿀 만한 그런 해가 2019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올해는 어떤 해냐, 저는 폴더블과 같은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폴더블이 뭡니까?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2019년이 그 가운데 있는 해고, 이 왼쪽에 있는 2010년대와 오른쪽에 있는 2019년이 접히면서 쫙 펼쳐진 올해 해가 2019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폴더블 폰이 나왔습니다. 갤럭시가 나왔죠. 근데 올해 의미도 2019년을 기점으로 2010년대와 2020년대를 펼치는 그런 해였다. 그래서 2019년을 보는 게 2010년대를 정리를 하면서도 2020년대를 펼치는 그런 볼 수 있는 스닉픽과 같은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2019년 흰지의 해, 흰지의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7위입니다. 2019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7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7위 두둥탁. 빠밤. 어쨌든 틱톡이 크게 떴다. 틱톡입니다. 이제 2019년에 물론 이제 이게 나온지는 좀 됐습니다. 2016년, 2017년부터 나왔는데 올해 틱톡의 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틱톡의 해다. 왜냐하면 물론 7위예요. 이게 7번째로 제가 잡았는데 1위와 비슷한 7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첫 번째를 했고요. 이 틱톡이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의 지형을 앞으로 많이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틱톡 그 자체, 서비스 그 자체도 있지만 지금 틱톡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2019년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틱톡 지금 1, 20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유튜브와 틱톡입니다. 그리고 이 틱톡이 소셜 미디어인데 소셜 네트워크와 다른 소셜 미디어죠. 이게 2016년에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선보인 쇼폼 비디오이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게 15세, 25세 제일 많이 쓰는 가장 어린 SNS로 꼽히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창업은 물론 이제 이게 중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와서 뮤지컬리를 인수를 했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진출을 했고 뮤지컬리를 틱톡이 가져가면서 다시 이제 인벤트를 한 게 지금 틱톡 서비스입니다. 틱톡이 지난 1년간 올해 SNS로 꼽힐 만하죠.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7억 5천만 회 정도 되고요.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보다 더 많습니다. 뭉칫돈도 벌리고 있는데요. 세콰이어 캐피털 등에서 투자를 했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750억 달러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 돈으로 88조죠. 지금 현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틱톡이고요. 틱톡의 기업 가치도 이렇게 되고 광고 매출도 원래 2017년만 해도 5% 정도 됐는데 지금 올 상반기까지 23% 상승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에 의해서 2등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고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물론 지금 제가 틱톡만 오늘 틱톡 코너는 아닙니다. 틱톡만 따로 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틱톡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틱톡이 왜 이렇게 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왜 7이냐라고 하면은 SNS가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점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보안 이슈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중국
SNS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고, 심지어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미군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지금 금지시켰어요, 틱톡을. 왜냐하면 현재 이거는 틱톡에서 밝힌 거는 이거 아니다. 이거는 틱톡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미국에서만 이렇게 저장이 되고 미국 내에서만 한다라고 했지만, 이 바이트댄스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모 회사가 원래 중국 회사죠. 그래서 중국의 법에 의하면 중국에서 원하면 다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가 좀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라고도 했고, 막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틱톡이 검열하고 시위대, 그러니까 지금 검열하고 있고, 중국에서 또 그 예를 들면 홍콩을 이제 틱톡에서 검색을 하면 지금 홍콩 프로테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홍콩 광고 이런 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열하고 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틱톡이 서비스로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이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 제2의 화웨이라고 지금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도 아이콘이 되고 있어서 정말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소셜 그동안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는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연결하는 건데, 이게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알고리즘이 추천을 하고, 그런 알고리즘이 또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되고 있고, 스냅챗만 하더라도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카피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틱톡은 지금 카피가 좀 안 되고 있는 아주 무주공사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고, 앞으로 미래 미디어를 바꿀 만한 그런 서비스인데,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성장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틱톡의 올해 급부상, 이건 당연히 2019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2020년대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틱톡만 따로 이게 뭐 역사라든지 한번 딱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틱톡만 따로 코너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도 한번 잘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7위는 틱톡이 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뭐냐? 자, 6위 두둥탁, 퀀텀 스프리머시 선언. 퀀텀 스프리머시, 이게 구글에서 나온 건데요. 퀀텀 스프리머시가 양자 우월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퀀텀 스프리머시. 뭔 뜻이냐면은, 제가 이게 저도 퀀텀 컴퓨팅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취재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글이 지난 10월이었죠. 10월 23일이었는데 자체적으로 퀀텀 스프리머시를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체 개발한 시코모 프로세서, 이게 원래 보통 일반 슈퍼컴퓨터는 10,000년 걸리는 걸 연산 작업을 3분 20초 만에 해냈다라고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는 원래 지금 현재는 디지털은 0101, 이게 이제 0하고 1만 닮을 수 있는 게 이 디지털이거든요. 근데 이게 큐빗 하나에 0과 1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현재 수준은 뭐냐? 이게 우주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초로 로켓을 건설하는 수준은 물론 높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주에 가려면 로켓을 만들어야 하고, 비행기가 뜨려면 처음에 그 라이트 형제가 그 모멘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오래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IBM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세상을 바꿀 양자 컴퓨팅의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올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날 퀀텀 스프리머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스푸트니크 모먼트 또는 애니악 모먼트와 비슷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이제 그 퀀텀 컴퓨팅, 지금 현재까지는 퀀텀 컴퓨팅이 그 뭔지 뭐 지금 뭐 다 퀀텀 컴퓨팅이 앞으로 뭐 현재는 뭐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얼리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앞으로 2020년대에는 퀀텀 컴퓨팅에 대한 퀀텀 스프리머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인공지능 또 이제 헬스케어 분야, 또 우주 개발 이런 쪽에서 양자 컴퓨터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벌어진 6번째 중요한 이벤트로 양자 퀀텀 스프리머시 선언을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두둥탁 빠밤. 오예. 여기는 하드웨어 외형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폴더블 폰이 올해 삼성에서 나왔죠. 한국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아이폰 11 맥스, 프로 맥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폴더블 폰과 아이폰 11이 올해 나온 것들이 의미가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냐, 국뽕 아니냐? 예, 맞습니다. 국뽕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뭐 제가 5위로 선정한 거라기보다는요, 폼팩터의 변화가 있었다. 즉 이제 그동안의 스마트폰은 네모난 형태였는데 올해 또 SDC에서 이제 크렘셀 스타일의 이제 그것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폼팩터가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 사각형의 아이폰이 이끌었죠. 사각형이었다면은 앞으로의 10년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접힌다든지 둘둘 만다든지 또 크렘셀 이렇게 한다든지라고 해서 폼팩터가 많이 변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미디어 형태가 변하고 또 여기에 5G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5G가 들어오게 되면은 미디어 형태가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게 바뀌면서 그건 이제 아까 틱톡하고 비슷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보면 예측을 조금 해놨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몇 대 안 납니다. 올해 몇 대냐 이게 올해 얼마 안 돼요. 올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50만 대 수준인데 내년에는 500만 대, 이게 10배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시장조사기관에서 예측을 했고요. 2023년에는 3,500만 대까지 연평균 19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와 있고요. 그 폴더블 폰이. 그리고 내년에도 2개 모델 이상 내놓는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 폴더블 폰이 주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5G와 연결이 돼서 폼팩터 변화에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11도 내년에도 아이폰이 또 2020년에 나오죠. 지금 아이폰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인크리멘트, 즉 점진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육축 센서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AR,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증강현실이 이제 들어오게 2020년부터 증강현실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은 2022년부터 AR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세우는데 2020년부터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다든지 그다음 아이폰 11이 나왔다든지라고 해서 폼팩터 변화, 하드웨어가 그냥 판매 대수가 아니라 새로운 이거 5G랑 연결이 돼서 새로운 걸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7위부터 틱톡, 6위인 퀀텀 스프리머시, 5위 아이폰과 갤럭시 폴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2019년은 한마디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흰지와 같은 해고 2010년대와 2020년대를 연결하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2019년 리뷰, 세상을 바꿀 2020년대를 바꿀 2019년에 벌어진 일, 테크놀로지와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부를 다음 순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는 실리콘밸리에서 신선한 정보를 여러분께 배달해드리는 더밀크 손재건이었습니다.